안녕하세요, 백부스입니다. 금일 서울시에서 재개발 규제 6대 완화 방안을 발표를 했는데요. 이와 관련해서 한번 살펴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고요. 뭘 알아야 여러분들께서도 움직이실 거 아니에요. 자, 그리고 이제 내일부터는 각종 매체 전문가분이라든가 유튜브 방송에서 이와 관련된 이야기가 정말 많이 나올 거고요. 특히 이제 컨설팅을 많이 하시는 부동산 분들 있을 거예요. 자, 그분들 같은 경우도 이와 관련해서 굉장히 여러분들한테 펌프질을 많이 할 것 같은데, 일단 투자는 여러분들께서 좀 신중하게 하셨으면 좋겠고요. 자, 모든 해제 구역이 이제 재개발을 추진할 수 있다. 자, 정비 구역이 지정될 수 있다라고 보여지지는 않기 때문에 좀 그 중에서도 좀 옥석을 가려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일단 재개발 규제 완화 어떻게 변화가 되는지 일단 우리가 알아둘 필요가 있겠고, 자, 그와 관련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세훈 서울시장이 이제 지난 15년부터, 그러니까 2015년부터 서울시 내 신규 지정된 재개발 구역이 단 한 건도 없을 정도로 주택 공급이 억제되어 온 만큼 중장기적으로 주택 수급을 그러니까 주택 수급 안정을 이루기 위해서는 재개발 재건축 정상화라는 과제가 반드시 선결돼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자, 그리고 어제는 그 국무회의에서 자, 재건축 재개발 조합원 자격 제한 대폭 강화해야 된다라고 자, 이제 국토부에 건의한 오세훈 서울시장이었고요. 자, 일단 오늘 그 6대 그 완화 방침에 대해서 이제 발표를 했는데, 자, 그와 관련해서 이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재건축 시장의 경우 일부 단지에서 그 시장 교란 행위가 감지되고 있는 만큼 그 상대적으로 집값 자극이 좀 덜하고 열악한 주거 환경을 개선하는 데 효과가 있는 재개발 사업에 대한 규제 완화책을 우선 가동해서 신속하고 신중한 주택 공급을 본격적으로 추진한다라는 계획이다. 사실 뭐 재건축만 뭐 가격이 많이 올랐습니까? 재개발 가격 비싸요. 많이 올랐어요. 일단 말하기가 좋은 거고요. 자, 서울시 분석에 따르면 15년 이전 그 재개발 구역으로 지정된 사업장을 통해서 25년까지 연평균 12,000호가 그 꾸준히 공급 가능하지만 2026년부터는 몇 년도에 26년 이후에는 입주 물량이 연평균 4,000호로 급강하기 때문에 굉장히 우려되는 서울이다. 자, 그래서 이렇게 지금 뭔가 완화 방침을 세우게 된 배경을 이야기를 했고요. 자, 6대 방안. 자, 무엇이 있을까? 일단 첫 번째로 주거정비 지수제라는 게 있고요. 자, 이걸 폐지하겠다. 그리고 공공기획 전면 도입을 통한 정비구역 지정기간 단축. 이거 정비구역 뭐 사업 진행하는데 오래 걸리죠? 자, 이거를 이제 5년짜리를 2년으로 자, 이제 단축시키겠다라는 거고요. 자, 이와 관련해서는 잠깐 아래 표를 보게 되면 뭐 주민 제한하고 사전 검토하고 사전 타당성 조사하고요. 자, 기초생활권 계획 수립, 뭐 정비 계획 수립, 그리고 정비구역 지정, 법안 절차, 그러니까 정비구역 지정까지 가는데 한 5년 정도 걸렸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이제 그 서울시에서 2년으로 단축을 하겠다. 괜찮은 내용이죠. 자, 일단 빠른 사업 속도를 낼 수 있게끔 단축하겠다. 그 다음에 주민 동의율, 자, 민주적 절차 강화 및 확인 단계 간소화를 하겠다. 그래서 이제 공적인 부분보다는 일단 이 민간 부분을 좀 강조해서 민주적인 절차에 의해서 좀 진행을 해보겠다. 자, 그리고 이제 재개발 구역 해제 중에 노후 지역 신규 구역 지정. 자, 이거에 대해서 이제 관심이 많은 거죠, 사람들이. 자, 지금 서울의 재개발 얼마나 가격이 비쌉니까? 근데 지금 신규로 지정되는 지역 같은 경우에는 이제 노다지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아마도 내일부터 이 옥석 가리기 하기 위해서 사람들이 분주하게 움직일 것 같고요. 2종 7층 그 일반 주거 지역 규제 완화를 통해서 사업성을 개선하겠다. 근데 자, 여러분들 이거 굉장히 조심하셔야 됩니다. 2종 그 7층 일반 주거지역 규제 완화를 해주는데, 자, 이건 뒤에서 좀 말씀을 드릴게요. 자, 매년 재개발구역 지정 공모를 통해서 구역을 발굴하겠다. 이제는 재개발구역 정말 어려웠잖아요. 추진하기도 어렵고 뭐 진행하고 있던 구역들도 뒤집어져서 해제되고요. 근데 이제 매년 재개발구역을 지정 공모를 하겠대요. 그러니까 올해도 기회가 있고 내년에도 기회가 있고 내후년에도 기회가 있는 거죠. 기회가 많아진다는 점에선 괜찮은 것 같아요. 이와 관련된 6가지 내용 이제 살펴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첫 번째가 주거정비지수 이제 폐지인데요. 일단 첫 번째, 그동안 정비구역 지정에 진입장벽으로 잔여했던 그 주거정비지수제를 이제 폐지를 하는 거죠. 이것 때문에 구역 지정되기가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이제 기존에는 법적인 요건하고 이제 주거정비지수제를 모두 2가지를 충족을 했어야 되는데, 자, 이제는 법적 요건만 충족하면 재개발구역 지정이 가능해지고요. 자, 재개발구역 지정을 위한 법적 요건으로는 일단 필수 항목과
선택 항목이 있습니다. 그래서 필수 항목은 노후도 3분의 2가 충족이 되어야 하고 구역 면적이 1만 제곱미터 이상이어야 됩니다. 이건 필수고 선택적으로는 일단 노후도 연면적 3분의 2 이상, 그 다음에 주택 접도율 40%, 가소토지 40%, 호수밀도 헥타르당 60세대. 그래서 이 중 하나만 선택이 되게 된다 그러면, 충족한다 그러면 이제 법정 요건을 채웠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제 그 현재 재개발이 필요한 노후 저층 주거지 가운데 법정 요건이 충족되는 지역은 약 50%에 달해요. 50% 정도. 자, 그런데 이제 주거 정비 지수제를 적용하게 되면 재개발 가능 지역이 14%에 불과하다. 굉장히 이제 그 적어지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을 좀 완화시키기 위해서 좀 주거 정비 지수제를 폐지하겠다. 그래서 상당수의 노후 저층 주거지가 이제 주거 환경이 열악해지고 있지만 재개발이 되지 않고 있고 또 이제 점점 슬럼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주거 정비 지수제 폐지는 이런 지역의 주거 환경 개선을 위한 해결책 중에 하나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이제 기대를 하고 이제 방안을 발표를 한 거죠. 자,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는 일단 서울시가 주도하는 공공기획을 전면 도입해서 구역 지정까지 걸리는 기간을 5년에서 2년 이내로 대폭 단축하는 거죠. 그래서 지금 공공기획은 사전 타당성 조사부터 정비계획 수립 단계까지 서울시가 주도해서 공공성이 담보된 합리적인 정비계획을 수립하는 것인데, 정비구역의 지정 절차가 원활해질 뿐만 아니라 주변 경관과의 조화를 이루는 품격 있는 아파트 단지를 구현할 것으로 기대가 된다. 자, 이제 여기에서 중요한 거, 주변 경관과 조화를 이루는, 요거는 뒤에서 조금 말씀드릴게요. 이거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품격 있는 아파트 단지를 이제 구현하기 위해서는 일단 이렇게 기간을 대폭적으로 단축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지금 그 현행 그 주민 제안서부터 사전 검토, 사전 타당성 조사, 기초생활권 계획 수립, 정비계획 수립, 그러니까 정비구역 지정 법정 절차까지 5년이 걸렸지만, 일단 요 변경안을 보게 되면 2년으로 단축이 되는데, 6개월 걸리는 게 이제 4개월로, 그 다음에 지금 30개월, 42개월 걸리던 게 지금 이제 14개월로, 그리고 이제 12개월 걸리던 정비구역 지정 법정 절차가 6개월로 이제 축소가 되는 거죠. 그래서 빠르게 진행을 할 수 있게끔 하겠다라고 이제 방안에 나왔고요. 자, 이제 세 번째로는 일단 주거정비 지수제가 폐지되더라도 주민의 동의 등의 민주적 절차는 보호하고 강화하되 확인 단계는 간소화하겠다. 자, 그래서 공공이 주도했던 방식보다는 일단 이와 관련해서는 오세훈 이 서울시장의 이 재개발 방식이 좀 괜찮은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현행 살펴보게 되면 그 3단계로 되어 있어요. 주민 제한 동의 10%, 그 다음에 사전 타당성 조사 동의 50%, 그 다음에 정비계획 수립하는 데 있어서 동의가 3분의 2가 필요한데, 개선사항으로 보게 되면 주민 제한 10%에서 30%로 이제 상향시키고요. 주민 제한 동의 요건을. 그래서 이제 주민 간의 갈등을 최소화시키겠다. 사업하는데 주민 간의 갈등이 있으면 굉장히 애로사항이 많거든요. 사전 타당성 조사 같은 경우에는 생략하겠다. 그래서 지금 3단계에서 2단계, 그래서 정비계획 수립은 일단 3분의 2, 기존 요건을 이제 유지시키는 방안으로 해서 일단 주민 간의 갈등은 최소화시키고 구역 지정 절차 간소화로 사업을 빠르게 할 수 있게끔 만들겠다. 네 번째 사항으로는 재개발 해제구역죠. 해제구역과 관련해서 여러분들께서 이제 조심히 좀 진입을 하실 필요가 있는데요. 모든 해제된 구역이 재개발이 다시 되기에는 좀 애로사항도 분명히 있는 지역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옥석 가리기를 할 필요가 있다. 재개발 해제구역 중, 소우와 슬럼화가 이제 주거 환경 개선에 반드시 필요한 지역은 주민 합의에 따라서 이제 신규 구역으로 이제 지정을 하겠다. 그래서 서울시가 재개발 해제구역을 대상으로 추진 중인 실태조사에 따르면 해제 지역이 이제 300곳이 넘었다고 예전부터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이제 316곳 중에서 절반이 넘는 170여 곳이 여전히 건물 노후화가 심화가 됐고 심각하고요. 해당 구역의 그러니까 모두 법정 요건을 충족하고 있는 것으로 이제 분석됐다. 그래서 아까 그
필수 요건과 선택 요건, 자 이제 법정 요건 충족하게 되면 이제 진행이 가능한 재개발 해제 구역들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자, 시는 주민들의 재추진 의사에 따라서 그러니까 구역 지정이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고요. 특히 해제 지역의 70%가 어디에 많이 몰려 있다? 이쪽에 이제 동부권에 133곳, 그 다음에 서남권에 89곳이 몰려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도 빠르게 움직이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 동부권이라든가 이 서남권에 해제된 지역들을 굉장히 알아보시는 분들이 많아질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제 그 동부권, 서남권에 집중 분포되어 있는 해당 지역의 재개발 추진이 활성화가 된다 그러면 지역 균형 발전은 효과에도 기대가 될 것으로 보여진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일단 이쪽에 많이 이 주거 환경 개선이 반드시 필요한 지역들, 특히 이제 해제 지역이 많이 몰려 있는 지역이 바로 동부권과 서남권에 이렇게 지금 많이 있다라는 거. 자, 이와 관련해서 이제 많은 전문가라든가 또는 이제 그 컨설팅 하시는 분들이 많은 이야기들을 할 것이고, 또 이제 여러분들에게 이런 세미나 같은 걸 많이 할 거예요. 그래서 또 여러분들께서 필요한 건 받아들이시되 좀 이건 아닌 것 같아, 느낌적으로 아닌 것 같아 라고 판단되는 것들은 좀 버리세요. 다섯 번째 사항으로는 2종 일반 주거 지역 중에서 7층 높이 제한을 적용받고 있는 지역. 자, 이 지역을 2종 일반 주거 지역으로 완화시켜 주겠다. 굉장히 반길만한 일이죠. 자, 이 지금 높이 제한을 받고 있는 지역에 거주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반길만한 일입니다. 자, 2종 일반 주거 지역 가운데 난개발 등을 막기 위해서 7층 이하로 이제 층고를 제한하고 있는 지역들인데, 자, 재개발, 이런 지역에서 재개발 추진 시에는 주거 환경 개선을 위해서 규제를 완화하겠다. 자, 그런데 지금 우리가 앞으로 이 경관에 관한 부분이 굉장히 중요해요. 근데 지금 이 7층 높이 제한을 왜 했을까? 자,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 2종 일반 주거 지역 7층으로 높이 제한이 설정되어 있던 지역들 같은 경우에는 특히나 진입 혹시라도 하신다 그러면 좀 조심히 들어가실 필요가 있는 지역이고, 정말 옥석 중에 옥석을 잘 가려야 되는 지역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자, 그래서 지금 그 정비계획 수립 시 그 2종 일반 주거지역 수준으로 용적률을 적용받게 되면, 자, 기존 용적률 190%에서 허용 용적률 200%로 그 다음에 7층 이상으로 건축이 가능해져서 사업성이 당연히 높아지겠지만, 자, 일단 요 층고 제한이 애초에 왜 있었는지 좀 우리가 확인할 필요가 있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굉장히 주의가 필요한 그러니까 규제가 완화가 되더라도 굉장히 주의가 필요한 내용이라고 판단하시면 될 것 같고요. 제가 앞서서 말씀드린 부분 좀 주의를 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안 되는 지역들도 분명히 많을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 다른 지역에 비해서는 좀 애로사항이 좀 많을 수도 있다. 어려운 데다가 여러분들이 들어갈 필요는 없잖아요. 자, 그리고 이제 그 여섯 번째 마지막으로 보게 되면 구역 지정 활성화를 위해서 매년 그 재개발 구역 지정 공모를 실시를 한다고 하는데요. 자, 연 25개 이상 구역을 발굴하겠다. 몇 개요? 25개 이상을 매년 발굴할 계획이다. 자, 그래서 구역 지정의 예측 가능성을 높이고, 자, 뭔가 개발에 대한 기대, 뭔가 예측할 수 있는 부분을 이 사람들에게 좀 알리겠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이제 이 시민들의 관심도를 높이겠다. 자, 시는 각 자치구별 그 주택 수급 계획과 재개발 현황 등을 토대로 연도별 목표 공급을 설정하고, 재개발이 시급한 지역 자치구별 안배하고, 자, 그 다음에 추진 의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사업구역을 선정할 계획이다. 자, 서울시는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하는 6대 규제 완화 시행을 위한 준비 절차로 올 10월까지 도시 및 주거 환경 정비 기본 계획 변경을 마무리하겠다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이제 10월 달에 마무리가 되는지 우리가 또 지켜봐야겠죠. 끝까지 추적해 봐야겠죠. 자, 동시에 이제 투기 방지 대책을 병행해서 투기 세력 유입 차단을 위해서 가능한 한 모든 방법을 또 동원하겠다. 그래서 이제 어저께 그 국토부에 건의한 내용도 있고요. 그리고 이제 그 후보지 선정 전에, 자, 일단 뭔가 투기 세력 유입 차단을 위해서 어떤 내용이 있는지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후보지 선정 전에는 재개발 구역 지정을 위해서, 자, 후보지를 공모할 때는 공모일을, 자, 무슨 일? 공모일을 주택 분양 권리가 결정되는 권리 산정 기준일로 고시한다. 자, 이를 통해서 이제 고시일 이후 투기 세력 분양권 취득을 위한
다세대 신축 등 지분 쪼개기를 원천 차단할 예정이다. 그래서 후보지 선정 전에는 자, 공모일이 권리 산정일 기준으로 이제 고시가 되는 거예요. 이 권리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면 치유될 수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래요. 뭔가 잘못되게 되면. 그래서 공모일. 자, 그 다음에 후보지 선정 후. 자, 후에는 분양권이 없는 비경제적인 신축 행위를 제한하는 건축허가 제한과 실수요자만 거래 가능하도록 토지거래 허가구역 지정 등 다각도의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사대책에서 살펴봤던 공공이 주도하는 재개발과는 좀 다른 사항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후보지 선정 전과 후보지 선정 후에 자, 이렇게 좀 이 권리에 관한 부분이 좀 달라질 수 있다라는 거. 자, 그 내용을 좀 여러분들께서 숙지를 하셨으면 좋겠고요. 자, 그래서 이제 오세훈 서울시장이 이제 많은 전문가들이 진단했듯이 자, 주택 가격의 급등의 핵심 원인은 수요에 비해서 턱없이 없는 주택 공급이다. 이제 오세훈 서울시장은 이제 좀 뭔가는 제대로는 알고 있는 것 같아요. 제가 항상 얘기하잖아요. 기울어진 운동장. 지금 수급 밸런스가 완전히 무너진 상황이라 사실 여러 번의 대책이 나왔지만 잘 잡히지 않는 거예요. 거기에 뭐 유동성 풍부해지고 있고 뭐 저금리 기조가 유지되고 있기 때문에 뭐 그리고 주택 가격도 많이 올랐어요. 사실 올랐지만 그래도 사람들이 막 매입하는 주택들이 있잖아요. 뭐 압구정 등의 재건축 아파트 굉장히 비싼데도 막 신고가를 찍고 있는 상황이 연출되기도 하고 일단은 수급 밸런스가 무너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상황을 좀 빠르게 만회하기 위해서 오세훈 서울시장이 이렇게 지금 긴급하게 뭔가 그러니까 방안을 좀 마련을 한 것 같고요. 그래서 서울시는 이제 재개발부터 정상화 하기 위해서 이제 재개발 규제 완화를 시작으로 2025년까지 24만 원 주택 공급을 본격화하고 최근 10년간 주택 공급 기회 감소를 만회해 나가겠다. 그래서 이제 동시에 부동산 시장 교란 행위에 대해서는 일법 있게 확고한 원칙 아래 필요하다면 서울시의 권한을 총동원해서 추가 대책도 지속적으로 강구하겠다. 자, 뭔가 이제 대책이 추가적으로 나올 수 있다라는 부분은 이제 시사를 한 거고요. 자, 서울의 최대 민생 현안인 서울 시민의 주거 안정을 이루는데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다. 근데 이제 서울 같은 경우는 이제 다른 지역에 영향을 많이 줄 수 있기 때문에 일단 내가 사든 안 사든 관심이 있든 없든 일단 저는 이 부분은 우리가 이 민생 현안을 좀 깨뜨리기 위해서는 그래도 관심을 가져야 되는 게 대한민국을 살아가면서 좀 필요하지 않나라고 생각이 들고요. 중요한 사항 좀 핵심으로 좀 다시 말씀을 드리면서 이제 마무리를 하겠는데요. 일단 재개발 관련 6대 규제 완화 방안의 골자는 신속한 신규 구역 지정이라는데 의미가 굉장히 큰 것 같고요. 자, 서울시는 이를 위해서 이제 초기 재개발 단계부터 시가 주도권을 지는 쪽으로 이제 방침을 세웠다. 그래서 이제 이전까지는 각 재개발 지역 주민들이 산발적으로 막 먼저 동의를 얻고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자치구가 정비계획을 수립한 뒤 서울시의 정비구역 지정을 요청을 했는데 자, 이제 거꾸로 된 거예요. 그래서 이 앞으로는 초기 단계부터 서울시가 참여해서 정비계획안을 짜기 때문에 정비구역 지정까지 지정되는 절차까지 이제 대폭 단축이 되고요. 통상 재개발 절차는 정비구역 지정과 조합 설립 같은 초기 단계에서 가장 긴 시간이 소요가 됐었거든요. 근데 지금 서울시에서 뭔가 이 아래에서 떨어지는 거고요. 예전에 위로 이제 뭔가 해주세요 할 때마다 이것 때문에 안 돼, 이것 때문에 안 돼, 이것 때문에 안 돼. 자, 그러다가 이제 시간이 굉장히 지체되는 경우가 많았거든요. 그것들이 이제 변화가 일어난다. 자, 그런 것도 굉장히 중요하고요. 주택 분양 권리가 결정되는 권리 산정일 또한 자, 공모일로 바뀐다. 그래서 이제 서울시가 각 구청의 재개발 구역 지정 공모, 자, 공문을 보낸 날이 권리 산정 기준일이 된다. 그래서 이제 공모일이 권리 산정 기준이 되는 것. 그리고 2종 일반 주거지역 중 7층 높이 제한을 적용받고 있는 지역은 정비구역으로 지정되는 경우에 2종 일반 주거지역으로 이제 완화가 되겠죠. 자, 그런데 자, 이런 내용들은 좀 왜 규제가 있었는지, 실층 규제가 있었는지. 자, 그래서 이제 이 규제가 완화되는 지역 같은 경우에는 뭐 사업성이 좋아져서 굉장히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되고 굉장히 좋아지겠죠. 자, 그런데 이 7층 규제가 원래 있던 지역들이 전부 다 이게 뭐 지금 개발이 이루어지는 건 아니기 때문에 좀 유의하실 필요가 있고 옥석 가리주기를 정말 잘해줘야 된다. 이런 지역이기 때문에 이런 지역에 이제 투자를 하실 때에는 내가 모르고서 그냥 투자하는 것과 또 알고 있어
투자하는 거는 정말 여러분들이 선택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큰 도움을 받으실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자, 이런 내용들이 있다라는 거 별거 아닌 것 같은데 이거 정말 중요합니다. 자, 그래서 오늘 6가지 부분을 좀 알아봤고요. 아마도 내일부터는 그 316곳, 그래서 이제 재개발이 해제됐던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사람들이 옥석 가리기를 분명히 하러 다닐 거고요. 자, 저도 이제 시간이 되게 되면 이 해제된 지역들을 중심으로 해서 한번 임장을 다녀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이쯤에서 마치도록 하겠고요. 다음 시간에도 유익한 내용 전달해드리는 백부사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좋아요, 구독하기 부탁드리도록 할게요. 감사합니다.